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의 기초가 되는 영어학을 배워볼 거예요. 영어학에는 syntax라는 통사론이 있고 semantic and pragmatics라는 의미 활용론이 있고 phonology라는 음성론이 있어요. 그 중에 영어학의 또 기초가 될 수 있는 syntax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통사론이나 문장을 기본 대상으로 해서 문장의 구조나 기능, 문장의 구성 요소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신텍스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structural ambiguity, 구조적 모호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되게 모호한 말이 있죠. 예를 들어 그가 말하는 게 놀랍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첫 번째는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놀랍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해석이 될 수 있게 그가 말을 한다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가지고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호성을 갖는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에도 똑같이 영어도 언어니까 모호한 문장이 있습니다. 즉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The boy saw the man with a telescope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은 어떻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생각이 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대치를 시켜볼게요. 처음으로 the man을 him으로 대치시켜 볼게요. 그러면 the boy saw him with a telescope 이렇게 됐죠. 그 소녀는 그를 봤다. 만안경으로. 두 번째는 뭐를 대치시킬 거냐면 the man이 아니고 the man with a telescope를 him으로 대치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The boy saw him. him으로 끝나요. 그 소녀는 그 남자를 보았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그 남자를 만안경으로 본 건데 이번에는 그 소년이 그냥 만안경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대치뿐만 아니라 수동태로 변화시켜도 중의적 문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The man was seen with a telescope by the boy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아까의 첫 번째 의미처럼 남자는 소년에 의해 보여지게 됐는데 그 소년이 만안경을 사용한 거고 두 번째로 수동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The man with a telescope was seen by the boy 이것도 아까 두 번째 의미랑 같죠. 이렇게 한 문장에 대해서도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나 중의적 문장을 가진 한 문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구조적 모호성이었고 다음은 신텍스의 핵심이라고 하는 X바 티어리를 배울 거예요. X바 이론이죠. X바 이론이라고 하면 되게 이름이 생소하죠. X바가 뭐지? 라고 생각할 텐데 X바가 왜 필요한지 이제부터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을 보면 XP가 있네요. 이거는 어떤 구조는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일단 XP라고 할게요. MP 명사구가 될 수도 있고 AP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어요. MP에서 스펙이라고 하나가 내려오네요. 이게 뭔지는 다 이따가 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수형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스펙 다음에는 X바가 있어요. 그리고 X바 밑에 또 X바가 내려오는데 그때 옆에는 에전트가 있고 또 X바 밑에는 X라는 헤드가 있고 그 옆에는 컴플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싶겠죠? 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더 자세히 그 차츰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영어의 모든 구를 이 수형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일단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헤드랑 컴플리먼트랑 스페시파이어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헤드란 뭐래요? 구가 어떤 범주인지 결정해주는 핵심 요소를 말합니다. 즉, 명사구인지 형용사구인지 구별해주는 게 헤드예요. 헤드가 모든 구의 핵심인 거이죠. 그 다음 컴플리먼트가 뭐라고 써 있어요? 컴플리먼트는 보충어인데 보충어는 헤드에 의해서 꼭 필요해지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I will buy 이렇게 끝나면 문장이 돼요? 문장이 안 되죠. I will buy something. 뭔가를 사줄 거야. 뭔가가 꼭 필요한 거죠. buy라는 동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컴플리먼트는 헤드라는 거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또 그 밑에 보시면 컴플리먼트는 수형도 안에서 헤드의 시스터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이 그림의 컴플리먼트가 제일 밑에 헤드라는 옆에 있어요. 그 위에도 아니고 그 아래도 아닌 헤드 옆에 있어요. 때문에 시스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에전트가 뭔지도 배워볼게요. 에전트란 부가어를 말하는데 부가어는 영어에서 꼭 필요하지 않지만 동사에 의해 꼭 필요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부연 설명해 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전트는 수영도에서 X의 시스터가 아니고 X바의 시스터예요. 이거 아까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에전트가 어디 옆에 있어요? X바 옆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컴플리먼트는 X의 시스터, 에전트는 X바의 시스터.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 컴플리먼트는 헤드랑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시파이어가 뭔지 알아볼게요. 스페시파이어는 헤드와 컴플리먼트 앞에 나와서 명시해 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더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러면 헤드랑 컴플리먼트랑 스페시파이어랑 에전트 모두 다 알았으니까 아까 수영도에서도 그 의미는 다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 두 문장을 한번 볼게요. 한 문장은 A student of French with big eyes 한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A French student with big eyes예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너무 똑같고 당연히 똑같은 문장인데 신기하게도 수영도를 그리면 다른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을 할 때 무슨 명사 뒤에 of 뭐뭐라고 나오는 거는 꼭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꼭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꼭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of French는 아까 말했던 보충어 컴플리먼트라는 것을 알고 넘어갑시다. 그 두 번째 문장 A French student with big eyes는 French는 그냥 일단 학생을 설명한 건데 그의 부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French를 사용했어요. 그럼 이거는 에전트가 되겠죠.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